자, 오늘 중1 문학은 김유정의 동백꽃을 볼 거예요. 자, 김유정이라는 작가는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중요한 특징을 많이 가진 작가입니다. 우리 책에만 해도 김유정의 작품이 무려 3개나 등장을 해요. 여기 동백꽃이라는 작품이랑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 사람의 소설을 볼 텐데 만무방이라는 소설이 나오거든요. 만무방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한 5주 뒤에 가면은 봄봄이라는 소설도 나와요. 봄봄은 사실 우리한테 소설 제목보다는 그 카페 이름으로 좀 더 익숙하지? 자, 이렇게 김유정은 이렇게 3가지 작품이 나오고 이 사람의 특징부터 조금 보고 갈게요. 김유정이라는 사람의 소설이 나온다면 대체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배경이 어디냐면 시골이야. 그래서 우리 시골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향토적이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향토적이다라는 말은 배경이 시골이다라는 건데 어딘가 좀 시골스럽다, 촌스럽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동백꽃, 만무방, 봄봄 3작품 다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향토적이라는 말과 항상 세트로 짝꿍으로 나오는 말이 비슷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토속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토속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그 지방만의 특유의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향토적이다라는 말이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둘이 항상 짝꿍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김유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해학적이다라는 게 또 나와요. 자, 해학적이다 이 말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얘는 뭐냐면 웃음을 유발할 때 쓰는 말인데 김유정의 작품들은 가볍고 웃음을 유발을 하고 되게 재밌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도 우리 앞에까지는 사실 좀 무거운 내용 많이 나왔지. 일제강점기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오늘은 가볍고 또 딱 너희들 나이에 잘 맞는 그런 소설이 등장했어. 여기 주인공들도 다 너희 나이 때쯤이고 그 다음에 너희 시대 때 그 세대 때 가장 그 관심사가 사랑이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보면은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또 분량도 되게 짧아. 앞에 것들보다는 한 2장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냥 가볍게 재밌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김유정이라는 작가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기 내용 개괄 하나 한번 채워볼게요. 자, 우선 갈래는 되게 짧다 그랬어. 역시나 얘도 단편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시골을 배경으로 한다, 즉 농촌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소설이라고 하기도 해요. 단편소설이자 농촌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성격은 아까 우리 정리했었지. 요거 그대로 써주면 돼. 3가지, 향토적, 토속적, 해학적, 요거 그대로 3가지를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을 정리를 하자면 항상 배경은 시간과 공간적 배경 2가지로 나눴었죠. 여기서도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입니다. 즉 1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해학적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럼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때때로는 이게 뭐가 웃겨? 대체 어디가 웃기다는 소리지? 라고 이렇게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아. 그거는 시대를 좀 감안을 해줘야 돼요. 무려 지금 2020년에서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사람들과 지금 우리와의 웃음 코드가 일치한다고 라고는 기대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보다 보면은 쌤이 이 부분이 웃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은 하하하 그냥 보고 재밌네 하고 지나가면 돼요. 자, 어쨌든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어느 농촌 마을.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가야 될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보면 1920년대라 그랬어. 자, 이때는요 신분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이 좀 나타난다 이걸 보면 되는데, 자, 신분 차이, 사실 지금도 신분 제도가 있진 않지만 사실은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해요. 그쵸? 보면 어떤 그룹의 기업의 회장님과 그 기업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말단 사원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이 말단 사원이 저 위에 있는 회장님한테 막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급적인 차이가 이때도 있었다라는 건데 이때는 좀 더 극명하게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이때 당시에 그 농촌 사회였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했어.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 이제 그 가난한 농부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빌렸어야만 해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렇게 땅을 가진 땅 주인들을 지주라고 했단 말이야. 땅의 주인이다 해서 한자로 지주라고 하고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주들은 부자고 신분도 높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땅을 빌려줄게 라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지주가 누구한테 땅을 빌려줬냐면은 소작농들에게 땅을 빌려줬습니다. 자, 소작이라는 말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라는 말이에요. 소작농들한테 땅을 빌려주는데 본인이 직접 얘네를 관리하지 않아. 지주가 이제 계약을 하지. 내가 땅 빌려줄 테니까 농사 지어서 나온 어떤 곡식의 일부를 나한테 달라.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직접 관리하지 않고 중간 관리인을 둡니다. 이 중간 관리인을 뭐라고 하느냐? 마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주, 마름, 소작농 이렇게 세 계층이 존재를 했어요. 이 마름도 소작농한테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본인이 계속 이제 소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주와 마름, 소작농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름과 소작농이 등장을 해요. 마름 집안의 어떤 딸내미가 점순이라는 애고요. 그 다음에 소작농 집안의 가난한 집의 아들내미가 나라는 애입니다. 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명이서 사실 미리 얘기를 하자면 사랑하는 얘기야. 그치? 되게 파격적이지? 그런데 이 나의 집안은요 되게 가난하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가 점순이를 막대할 수는 없었겠죠. 좀 더 얘네가 주인집과 마찬가지로 좀 높은 그 애였기 때문에 이 나랑 점순이는 동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막대할 수는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이따가 줄거리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점은 딱 봐도 나가 나왔잖아. 그러면 몇 인칭이야? 1인칭이고 이 나랑 점순이가 주인공이랬지? 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이 나란 애는 이름이 안 등장해. 이름은 점순이만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구성. 자, 우리 지금 3주째 이 구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로 시작을 했다가 과거를 회상을 해. 자, 과거를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 그랬지? 역순행적 구성이다 그랬죠. 자, 저번에 껍비딴리도 그렇고 논 이야기도 그렇고 얘도 역시 역순행적 구성에 해당합니다. 자,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 주제 정리할게요. 주제는 이 두 사람, 시골에 사는 이 순수한 두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순수한 청춘 남녀의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 적고 뒤로 가서 쌤이랑 같이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소설은 일단 점순이랑 나가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쌤은 다시 제대로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선에 나흘전이라는 때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있어요. 본래 소설은 현재부터 시작을 해서 나흘전에는 하면서 나흘전을 회상을 하는데 쌤은 나흘전부터 한번 해볼게. 자, 4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둘이는 청소년기에 남자와 여자로서 기존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순이라는 애랑 나라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전 배경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 나한 애가 타지에서 와가지고 집도 없고 땅도 없었어. 그래서 이 점순이네 집에서 이 나한 애 집한테 되게 호의를 많이 베풀고 도와줬어. 그래서 집도 여기서 살아라 빌려주고 땅도 빌려줄 수 있게 도와줬단 말이야. 마름으로서. 그래서 이 나의 부모님은 점순네 집처럼 이렇게 훌륭한 집은 없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나라는 남자애한테 주의를 줍니다. 어떤 주의를 주냐? 점순이랑 너 너무 잘 어울려 다니지 말아라. 마을에서 다 큰 남자랑 여자끼리 이렇게 붙어 다닌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점순이네 집에서 우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나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주의를 줘요. 그래서 나는 그 주의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었지. 자, 그러고 점순이랑 친하지 않은 채 그럭저럭 지내는데 어느 날 이 나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흘 전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순이가 와서 너 혼자만 일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는 되게 퉁명스럽게 점순이한테 관심이 없었어.
얘는 어떻게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점순이는 뭐 되게 활발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은 아이고 갈 때 되면 가겠죠 라고 애답지 않게 얘기를 하는 그런 되게 당돌한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대. 점순이 그냥 얼굴 예쁘고 그리고 뭐 성격 좋은 그런 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점순이가 얘한테 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걸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혼자 하지 그럼 때로 하니? 라고 퉁명스럽게 뱉습니다. 그때 점순이는 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근데 이 나는 어수룩하고 너무 순진하단 말이야. 순수해. 그래서 점순이가 관심 있어서 얘한테 찝쩍거린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독자들은 알아서 재밌게 보지만 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대체 왜 이러냐? 안 친했는데 왜 자꾸 말 걸지? 라고 하면서 그런 걸 보고 독자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해학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점순이가 얘한테 계속 말을 걸다가 얘 너 이런 거 봤니? 하면서 너네 집에 이런 거 없지? 라고 하면서 뭘 줍니다. 뭐를 주냐면 중요한 소재가 나요. 감자. 자, 감자라고 했을 때 잠깐만 우리 맨 앞에 이 소설, 이 책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감자라는 소설 기억나요? 복녀 나오고 그치? 되게 비극적인 소설이 있었지? 거기서는 이 감자라는 게 되게 안 좋은 소재로 나왔었지. 복녀가 이제 뭐 타락을 하게 되는 계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의 감자는 굉장히 풋풋한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거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본문 보면서. 어쨌든 점순이가 나한테 뭘 줬냐면 감자를 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집엔 이거 없지? 라고 얄밉게 주는 거야. 점순이는 나름대로 호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나는 속으로 어때? 안 그래도 점순이네는 부자 자기네 주인집이고 나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이라서 눈치 보고 사는데 거기다가 주려면 곱게 주든지 왜 약 올리면서 주지? 아우 자존심 상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감자 안 먹는다. 가져가라.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그때 점순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무 소리도 안 나길래 뭐 아무 말을 안 하길래 딱 뒤돌아봤더니만 얘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 나는 당황을 했지.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평소에 좀 쿨하고 활발해 보였는데 이게 왜 울 일이라고 갑자기 울면서 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 이 나흘 전에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점순이가 이제 뿔이 난 거야. 이 나한테 자기 딴에는 감자 좋아가지고 감자를 준 건데 얘도 약간 서툴죠? 애정 표현이 서툴어가지고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나머지 나한테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 집에 닭이 있어. 암탉. 이 나한테 집에 있는 암탉을 데리고 가서 본인네 커다란 수탉이랑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네 집 닭과 본인네 집 닭을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얘는 되게 작고 얘는 크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다치게 만들어. 근데 나는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지마 말만 해. 왜? 이 점순네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순이네가 자기네 주인집이었기, 마름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냥 열만 받고 집에 돌아와요. 자, 그런데 이 나흘 전이라면 이제 3일간의 간격이 있는데 이 3일 동안 계속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지가 상처받았다 이거지. 화나게 만들려고 3일 동안 계속 얘네 집 닭을 몰래 데리고 와서 본인의 닭과 싸움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애는 계속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 제가 도대체 왜 저러지?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안 친하면서 갑자기 감자 준다고 왔더니 거절했더니 나한테 저러네? 쟤 도대체 정말 이상한 애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얘도 나름대로 수를 씁니다. 수를 써서 이 자신 닭한테 고추장을 먹여가지고 얘를 좀 닭한테 이제 고추장을 먹이면 조금 애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날뛴다 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진짜 고추장 먹이고 얘랑 붙게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결국에는 안 돼요. 잘 안 돼서 다시 집에 데려다 오고 막 이렇게 이걸 반복을 하는데 어느 날 이 현재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뭘 발견하냐면은 점순이가 또 자기네 집 닭을 몰래 데리고 와서 본인 닭이랑 싸움을 벌이게 하는 거를 또 보는데 이때 점순이 옆에서 어쩌고 있느냐. 나네 집에 닭이 작아서 막 점순이네 큰 닭한테 당하고 있을 때 이 점순이는 일부러 이러고 점순이가 이렇게 있겠죠. 이러고 풀피리를 만들어서 힐릴릴리 불면서 천연덕스럽게 있는 거야. 어디서 심지어 그러냐면은 이 나라는 애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일부러 보라고. 그래서 얘가 힐릴릴리 하고 이렇게 불고 있으면서 이
이 난에 닭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나가 드디어 빡친 거야. 이제 막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야 이러면서 가가지고 점순이네 큰 닭을 막대기를 가지고 후려쳐서 죽여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러니까 점순이가 막 따지지. 너 왜 남의 닭을 죽이냐? 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덜컥 겁이 난 거야. 내가 이 점순네 마름네 집 닭을 죽였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나앉게 될 거야 하면서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어떤 행동을 벌이느냐? 얘 되게 어수룩하고 순진하다 그랬지. 다 큰 애가 다 큰 청소년이 엉엉 하고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야 그럼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이런 거야. 점순이는 뭐야? 너 이 다음부터 내가 준 감자라든지 나의 마음을 안 거절할 테냐? 라고 물은 건데 얘는 점순이가 준 감자라든지 뭐 닭싸움 붙이는 거 이게 다 자기 좋아해서 그런다는 걸 몰라. 계속 눈치 못 채워 끝까지. 그래서 독자들을 웃음 짓게 만드는 거죠. 얘가 엉엉 우는 장면도 해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웃길 수 있어, 그치? 쌤도 안 웃겨, 사실은. 그런데, 이때는 이게 웃긴 거였대. 웃어주자, 그치? 이 나라는 애가, 점순이가 너 이 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라고 하니까, 뭘 안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래, 안 그럴게! 하고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점순이가, 그래, 알겠다. 걱정 마라. 내가 닭 죽인 거는 아무 말도 안 할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알았어 하고 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소재가 또 나오는데 아까 감자라는 중요한 소재가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동백꽃이라는 소재가 중요해요. 자, 제목이기도 하죠. 자, 원래 동백꽃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보통 동백이라고 하면은 우리 붉은색을 떠올리는데요. 동백, 여기서는 노란색입니다. 여러 색깔이 있대요. 여기서는 노랑 동백꽃을 작가가 선택을 했어요. 이 동백꽃이 이렇게 막 흐드러지게 쫙 펼쳐진 공간에서 얘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순이가 얘가 귀여웠나 봐. 막 엉엉 울고 막 이러니까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애가 좀 우니까 되게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마음인지 이 동백꽃 밭으로 얘를 넘어뜨려서 확 덮쳐버려.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점순이가 이 남자애를 확 덮쳐버리고 어떻게 됐는지 사정은 안 나와요. 어쨌든 둘이 뭔가를 꽁냥꽁냥 하고 나서 점순이가 뭐라 하느냐? 너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러고는 얘는 바보같이 알았어 라고 하고는 점순이가 휙 가버려. 집에 가요. 왜? 엄마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나도 정신이 막 아득했대. 점순이가 자신을 덮치고 그 다음에 노란 동백꽃 사이에서 막 흐드러진 그런 풍경에서 동백꽃의 향기가 알싸하게 퍼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정신 못 차리고 점순이가 이제 집에 가니까 자신도 엉금엉금 기어서 집으로 갔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되게 순수하고 재밌는 소설이지 앞에 것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가볍고 즐거운 소설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줄거리였고 여기서는 뭐 감자라든지 동백꽃이라든지 이런 소재들 좀 봐두면 되고 해학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리고 나라는 애가 굉장히 어수룩하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아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 심리를 더 잘 나타내려면은 똑부러진 점순이의 입장에서 쓸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 작가는 어수룩한 나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봤을 때 오히려 점순이가 똑부러지게 나는 이 남자애가 좋다. 그래서 감자를 갖다 줬는데 이 바보 같은 애가 나를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아서 뭐 닭싸움을 시켰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쓰기보다는 저게 집애가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저러지? 왜 친한 척하다가 우리 닭을 괴롭히는 거지? 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썼을 때 독자들이 더 재밌잖아. 그걸 노리고 얘를 서술자로 택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가서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볼게요. 뒤로 가보면은 여기 본문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나라는 화자가 나오지? 세모 해주자. 자, 나라는 화자 나오고 그 다음에 점순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상을 한다 그랬지. 자, 여기 현재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부터 괄호 쳐볼까요? 자, 나흘 전 나오지? 좀 전 쌤이 얘기해줬잖아. 나흘 전 동그라미 하고 요렇게 해줍시다. 드디어 회상을 시작합니다. 회상 시작.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요 소재 감자 있었죠? 자, 감자.
쌤이랑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이 감자라는 것은 네 집엔 이거 없지? 라고 하면서 점순이가 나에게 주는 소재예요. 그런데 이것은 점순이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 적어둘까요? 감자는 점순이의 관심 표현입니다. 동시에 또 어떤 소재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 감자를 얘가 거절함으로써 점순이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잖아. 그치?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적었죠? 자, 그 다음에 뒷장 가니까 왼쪽 페이지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간 저녁나절이었다. 여기도 동그라미 해줄까요?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나흘 전에 저녁나절. 내가 감자를 거절하고 그 울고 나서 점순이가 간 저녁쯤에 라고 해서 이렇게 시점이 또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은 여기 하루는 이라고 해서 그 아까 전에 나흘 전과 여기 보면은 나흘 전과 현재 사이 이 3일 간에 있죠? 이 3일 중에 하루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라고 하면서 여기 오늘 아침에도 동그라미. 이제 다시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딱 괄호치고 회상 끝. 자, 회상이 끝나는 부분. 그러고 나서 여기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부터는 다시 현재고요. 이렇게 하고 뒷장 넘어가면은 아주 짧게 소설이 끝나죠.